코브라와 오로성이 판게아성 내부 권력의 방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순간 이무가 이들의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무의 정체를 아는 이는 오로성과 극소수의 위병뿐이며 이무의 존재를 아는 것만으로도 목숨이 위험하기에 오로성들은 당황하며 이무님 아직 코브라왕이 여기에 라고 말하며 당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코브라 역시 세계 권력의 정점인 오로성이 누군가에게 존칭을 사용하는 것과 800년 전부터 누구도 앉을 수 없는 권력의 상징 허회옥자의 이무가 앉는 것을 보며 이무가 진정한 세계의 왕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매우 놀라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무는 허회옥자에 앉은 이후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릴리가 아직은 정확히 어떤 인물인지 모르나 릴리는 세계의 역사에 매우 큰 영향을 남겼으며 이무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브라가 제거된 이유는 이무를 목격한 것과 이의 의지를 언급하며 릴리가 남긴 편지를 언급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호브라는 알라바스타의 전 여왕인 릴리와 D가 연관이 있다고 판단하며 D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오로성들과 독대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오로성은 코브라와의 독대를 수락하였고 코브라는 오로성에게 릴리와 D에 대하여 물어봅니다. 그리고 코브라가 릴리와 D를 언급하자 세계정부의 왕이자 천룡인들의 왕인 이무가 등장했고 이무는 오로성들을 앞에 두고 허회옥자에 앉습니다. 허회옥자는 아무도 앉을 수 없으며 평등한 권력을 상징하는 세계정부의 모토 그 자체이기에 누군가가 허회옥자에 앉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오로성보다 높은 존재가 있다는 건 역시 상식 밖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브라는 매우 당황하며 거기에 누구도 앉아도 될 리가 없어 누군가의 의지로 세계를 움직이는 일 따위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라고 말하며 허회옥자에 앉은 이무를 보며 매우 놀라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무는 오로성과 코브라의 앞에 모습을 드러낸 이후 곧바로 허회옥자에 착석하였고 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두 가지, 듣고 싶은 게 하나 있다 코브라 라고 말하며 코브라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코브라는 당신은 누구지? 이무라는 이름은 알고 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최초의 20인 중에서 라고 말하며 코브라도 이무라는 이름 자체는 알고 있으며 이무라는 사람은 과거 세계정부가 설립될 당시에 20명의 왕 중 한 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이무는 과거부터 살아왔던 인물일 가능성이 높으며 천룡인들의 선조이자 20명의 창조주 중 한 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무는 떠보지 마라 대답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정체에 대해선 답을 해주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무는 자신의 정체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으나 코브라에게 D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있다고 말한 뒤 D라는 건 과거 우리가 적대했던 자들의 이름이다 라고 말하며 세계정부와 D가 적대 관계임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무가 말한 우리는 세계정부와 천룡인으로 보입니다. 과거 코라손이 로우가 D의 일족임을 알게 된 이후 D와 신이 함께 있으면 반드시 파멸한다고 말했는데 이후 네팔타리 가문 역시 D의 일족이면서 세계정부를 창설한 20명의 왕족 중 하나라고 밝혀졌기에 릴리 여왕이 마리주아로 이주하며 천룡인이 되지 않았던 것은 자신이 D의 일족이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무는 최근 각지에서 날뛰기 시작한 D는 자기 이름의 의미조차 모르는 허울들 뿐이라고 말하며 과거 800년 전의 D의 일족들은 확실히 자신과 대립했던 존재들이나 최근에 나타난 D의 일족들은 자신의 이름의 의미조차 모르는 인물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저가 원피스를 찾으며 세계의 진실을 알게 되었고 세계정부가 자신들을 그토록 경계하고 억압했던 것이 이해가 된다고 말하였기에 로저가 파악한 세상의 진실에는 D의 일족과 세계정부가 대립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무가 말한 최근 각지에서 날뛴 D의 일족 중 실질적으로 이무를 위협할 만한 인물은 마샬 D 티치, 몽키 D 루피, 몽키 D 드래곤, 록스 D 집의 골디 로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록스와 로저는 죽어버렸으며 루피, 티치, 드래곤은 자신의 이름의 의미를 잘 모르기에 아직은 이무에게 큰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무는 현재의 D의 일족들은 자신의 이름의 뜻도 모르는 이들이기에 자신에게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D의 일족들이 자신의 이름의 뜻을 알게 되면 이무를 위협할 만한 인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이무는 D의 일족을 여전히 경계하고 있으며 릴리 여왕이 한 실수를 원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무는 허나 그것도 800년 전 릴리 여왕의 대실수가 원인이다. 공백의 100년을 둘러싼 학자들 또한 그렇다. 보물을 노리고 포네그리프를 노리는 해적들 또한 마찬가지. 그날 릴리가 실수하지만 않았다면 포네그리프라는 역겨운 물건이 전 세계에 퍼지는 일 따위 없었다. 이미 벌어진 일인 과거의 최악의 시나리오가 한 가지 있다. 포네그리프의 해방이 정말로 실수였는가? 계획적이었던 건가?
라고 말하며 릴리가 한 실수 때문에 공백의 백년과 데뷔보 원피스와 관련된 포네그리프가 세계 각지에 해방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포네그리프를 작성한 이는 조이보이로 묘사가 되었는데 포네그리프를 해방시킨 인물은 릴리로 밝혀졌기에 조이보이와 릴리는 우호적인 관계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무가 말한 운명의 그날은 이무가 조이보이를 쓰러뜨리고 세계 정부를 창설했던 날로 추정되며 그날 이무는 조이보이를 죽임으로써 DL족 원피스 자신의 지부를 모두 지워버리려 하였으나 릴리의 실수를 가장한 방해로 인하여 결국 포네그리프가 해방되며 D의 의지가 이어지고 있으며 원피스도 세상에 남아있게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무는 릴리가 정말로 실수로 포네그리프를 해방한 건지 아니면 고의로 포네그리프를 해방한 것인지 알기 위하여 코브라에게 그 대답이 알라바스타에 도착한 릴리의 편지에 있을 터 그대가 아까부터 네팔타리 가문의 릴리 여왕이라고 말한 이유가 뭐지? 여왕이 남긴 편지의 발송인 이름을 말해라 라고 말하며 네팔타리 D 릴리가 남긴 편지의 발송인과 그 목적에 대하여 물어봅니다. 그리고 코브라는 곤란하군. 아무래도 난 이제 이 방에서 살아나갈 수 없을 것 같군 이라고 말하며 자신이 들은 정보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겁기에 자신의 죽음을 직감합니다. 그리고 코브라는 거짓이라도 구하면 빠져나갈 수 있나 라고 물었고 오로성은 이무님의 모습을 본 시점에서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다 라고 말하며 총을 꺼내들며 코브라를 제거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코브라는 그럴지도 세계 제일의 기밀이라고 말하며 이무의 정체 자체가 세계 제일의 기밀이라고 말합니다. 한편 세계 정부의 중심지인 마리조아를 침공한 사보는 우연히 코브라, 이무, 오로성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고 이 상황은 뭐지? 명백히 이상해 라고 생각하며 존재하지 않을 것만 같던 세계 정부의 왕 이무를 보며 놀라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코브라는 이무에게 릴리가 남긴 편지에 대하여 말해주며 이렇게 써져 있다. 800년 전 알라바스타 왕국을 다스렸던 여왕의 이름은 네팔타리 D 릴리 라고 말했고 이무는 네팔타리 가문 역시 DL족임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이무의 공격인 검은색 화살표가 날아와 코브라를 공격하였고 그 순간 사보가 난입하여 화건을 사용하며 코브라를 보호해줍니다. 그리고 사보는 이무를 노렸으나 이무는 거대한 입을 소환하며 사보의 공격을 막아냈고 어디서 나타났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보는 기회만 된다면 여기서 전부 찌르고 싶었지만 설마 세계의 정점에 이런 지옥이 있었을 줄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보가 나타나자 오로성들은 모두 모습을 바꾸었고 악마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전투태세를 갖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오로성의 모습은 각각 새, 코끼리, 악마, 정체불명의 괴물로 보였기에 오로성들 역시 전투력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전투에 돌입하면 모습이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브라는 사보가 나타나 자신을 구해준 것을 보며 자네는 루피군의 형이군 혁명군인데도 구해주는 거냐 라고 말하며 표면적으로 자신과 적인 사보가 자신을 구해주자 의아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사보는 우리의 적은 왕들이 아니라 더 위 그 녀석들이니까 라고 말하며 자신들의 진짜 적은 각 나라의 왕들이 아니 세계의 진정한 실세인 천룡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보는 어째서 루피를 알고 있는 거죠? 라고 말했고 코브라는 알라바스타에서 루피가 자신들을 구해준 것을 떠올리며 그는 은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보는 하하 루피답네 라고 말한 이후 곧바로 코브라를 업고 도주하려 합니다. 하지만 코브라는 둘이서 같이 도망치다가 둘 다 잡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으며 자신은 이미 가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코브라는 사보에게 자네 혼자라면 도망칠 수 있다. 난 더 이상 가망이 없네. 두고 가라. 알게 된 것이 있다. 자네가 여기서 죽으면 곤란해. 루피군과 비비에게 전해다오. 우리도 D라고 라고 말하며 자신과 비비 역시 DL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보도 세계정부에 대항하는 이들 중 주요 인물들의 대부분이 DL족인 것에 대하여 의문을 품으며 과거 루피와 에이스와의 과거를 회상하였고 사보는 에이스와 루피에게 이름에 D가 있는 이유에 대하여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에이스와 루피 역시 자신들의 이름에 D가 있는 이유를 모르며 DL족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는 몰랐기에 에이스는 그럼 너도 사디보 할래? 라는 실없는 농담을 던진 게 다였습니다. 그리고 사보의 과거 해상이 끝난 이후 이무의 공격이 사보와 코브라에게 적중했고 무려 혁명군의 2인자인 사보가 공격 한 방에 큰 충격을 받은 듯한 모습이 연출됩니다. 그리고 코브라는 곧바로 사보를 밀어버리며 사보에게 도주로를 열어주었고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며 사보만은 살려냅니다. 코브라는 릴리 여왕 D 등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하여 오로성과 독대를 요청하였고 그 장소에 이무가 나타나게 되며 코브라는 역사에서 지워질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사보의 난입으로 한 차례 위기를 따돌리긴 하였으나 결국 오로성과 이무의 끈질긴 추격으로 인하여 사보와 코브라 모두 위기에 빠졌고 코브라는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며 사보의 도주로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코브라는 결국 사망
사망하게 되었고 세계정부 측에서는 코브라를 죽인 인물을 자신들이 아닌 사부라고 발표하였고 전세계는 혼란의 도가니에 빠지며 아이러니하게도 혁명의 불씨가 타오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라바스타의 이가람은 비비가 레벨리 회의 도중 사라져버리자 누군가 알라바스타 왕국의 비비 왕녀님을 본 적 없소 라고만 이가람이 비비를 발견하는 일은 없었고 비비는 훗날 모르건즈 와포르와 함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조와 경비병들에게 국왕님은 어디 계신 거냐, 병든 몸이시란 말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당시 코브라는 이미 사망한 상태이기에 차카와 페루는 결국 코브라를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이무는 오로성에게 비비가 하고 싶다고 말했고 오로성들은 곧바로 사이퍼폴에게 비비를 체포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비비는 사이퍼폴에게 붙잡히며 꼼짝없이 이무에게 끌려갈 뻔하였습니다. 하지만 와포르가 나타나 비비를 데리고 도주해버렸고 칼리파와 제브라도 워낙 갑자기 발생한 상황이기에 와포르를 막아서지 못합니다. 그리고 비비와 와포르는 레벨리 회의에 참가한 왕들이 그리고 와포르는 비비에게 이봐 이건 어느 나라의 배지 라고 물었고 비비는 에이기스 왕국이야 라고 말하며 자신들이 탄 배가 에이기스 왕국으로 향하는 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와포르는 곧바로 모르건즈에게 에이기스의 배야 모르건즈 라고 말하며 모르건즈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모르건즈는 한 나라의 왕이 목숨이 노려질 정도의 빅뉴스 참으로 기대되는군 이라고 말하며 모르건즈가 위험을 감수하고 와포르와 비비를 돕는 이유는 와포르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정도의 빅뉴스를 취재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비비는 와포르의 목숨이 노려질 정도의 극비가 무엇인지 궁금해했고 와포르에게 그래서 뭘 본 거야 와포르 라고 물었고 와포르는 말할 수 있겠나 너한테 제일 말하기 힘들다고 넌 니네 나라의 배로 돌아가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비비는 안돼 상대는 CP0였어 자신에게 알라바스타의 공주라는 지위가 있더라도 CP0의 추적을 피해갈 수는 없다고 판단하며 와포르와 우선은 동행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비비를 노린 인물은 무려 천룡인들의 왕인 이무이며 CP0에게 명령을 내린 인물은 세계 최대의 권력가 오로성이기에 비비가 알라바스타의 공주가 아니라 천룡인이라고 할지라도 사이퍼폴의 추적을 피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비는 이 소식을 코브라에게 알리기 위하여 와포르에게 전보블레를 빌려달라고 말했으나 와포르는 코브라가 오로성들에 의하여 살해당한 것을 알았기에 그만해 절대로 안돼 그것만은 이라고 말하며 비비가 코브라에게 연락하는 것만은 필사적으로 막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애니 오리지널 장면이 추가되며 사보가 탈출하는 과정이 상세히 드러나고 사보니병 한 명을 빠르게 제압하며 이들의 복장을 탈취하는데도 성공합니다. 한편 비비도 에이기스 왕국의 배를 타며 밀항하는데 성공하였고 본인은 타진 왕국의 배에 탑승하며 밀항하는데 성공합니다. 무사히 말이 좋아해서 도주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사보는 큰 부상을 입었으며 숨을 헐떡이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사보가 허용한 공격은 이무의 공격 고작 한두 차례였기에 이무는 한두 차례의 공격만으로 혁명군 2인자를 리타이어 시킬 수 있는 강력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무의 무력은 최소 4왕급이라고 추정할 수 있으며 루피를 가로막는 거대한 벽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레벨리 회의가 끝난 이후 전세계의 사보가 코브라 왕을 죽였다는 것과 던소 왕족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던 여러 국가에서는 혁명의 불씨가 타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오로성들은 레벨리 회의 이후 새롭게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고 사보라는 남자도 기구한 운명을 짊어질 남자다. 그 정도로 뒤에 둘러싸인 인생을 보내는 자도 없겠지 라고 말하며 사보가 디에일족은 아니나 자신들에게 위협이 될 인자임은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보를 보고 뒤에 둘러싸인 인생이라고 말하는데 사보는 실제로 어린 시절 디에일족인 몽키디 루피, 포트거스 디 에이스와 함께 자라났으며 몽키디 거프와도 잠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오랜 기간 몽키디 드래곤과 동행하였기에 사보는 무려 3명의 디에일족과 밀접하게 엮여 있으며 추가로 1명의 디에일족과도 연이 닿아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추후 사보가 디에일족과 함께 세계 정부를 부술 인물임을 확실해 보입니다. 또한 사보는 오로성과 이무의 능력을 확인하고도 유일하게 도주하는데 성공한 남자가 되었기에 이 역시 세계 정부의 입장에서는 깨름칙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로성들은 사보에 대한 이야기를 마친 이후 에그에 대한 일에 대하여 슬슬 매듭을 짓고자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실험은 바다보다 숲 같은 곳에 하는 게 라고 말 장소로 루루시아 왕국을 콕 집어 말했고 오로성은 사람이 적잖아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민간인의 안위를 어느 정도 걱정합니다. 하지만 이무는 상관없다 라고 말했고 오로성은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무는 가깝다 라고 말하며 큰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루루시아 왕국의 마더프레임을 이용한 폭격이 가해졌고 루루시아 왕국은 흔적도 없이 소멸해버렸습니다. 오로성은 원피스 일부 중반부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으나 최종장에 돌입할 때까지 이름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세턴이 에그이드로 향하며 세턴성의 이름만이 공개되었고 세턴성의 이름이 토성이기에 독자들은 나머지 오로성들의 이름 역시 행성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습니다. 우선 과학부를 담당하는 이는 제이 가르시아 세턴성입니다. 그렇기에 베가펑크가 배신하려는 정황이 드러나자 과학을 담당하는 세턴이 직접 출동하여 베가펑크를 응징하러 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마커스 마스성은 환경을 담당하며 마스성은 이무가 루루시아 왕국을 지워버린다고 말하자 루루시아는 국민에게 반란의 징후가 있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법을 담당하는 토프마 워큐리성은 좋은 본보기가 될지도 모르겠군 이라고 말했고 재물을 담당하는 에단바론 나스주로성은 언젠가 그 힘을 자유로 레벨리 회의가 끝난 이후 칠무의 제도 철폐가 결정되었고 코브라 왕의 죽음으로 인하여 전 세계에서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해군은 이 상황을 좌시할 수 없었기에 곧바로 세라핌을 출동시켜 전 세계의 반란을 진압하고자 하였고 이는 아카이누 체제의 새로운 해군의 출범을 알리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내가 데려온 건 그 녀석들이야. 방해 전보블레를 손에 넣지 못해서 여기에 연락할 수가 없었지만 출항과 동시에 간접 통신을 했던 게 그때 했던 통화야 라고 말하며 자신의 루루시아 왕국에서 혁명군 입대 희망자라고 말하며 자신의 상식으로도 섬이 증발해버린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4번은 상공에 커다란 그림자가 드리웠고 그 다음 순간에는 이미 라고 말하며 이무가 루루시아 왕국을 소멸시켰을 때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레루나 가문 이무성이라는 왕이 있었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코브라 역시 800년 전 이 세계를 창조한 최초의 20인의 이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말했기에 이무는 800년 전 세계를 창조한 최초의 20인 중 한 명임이 확실해졌습니다. 수술 열매의 특수한 능력을 설명합니다. 이완코브는 이 세상에는 불로가 되는 능력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건 누군가가 증명했다는 거잖아. 이 세계 어딘가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 녀석이 있단 거야 라고 말하며 이무가 특수한 능력으로 불로 상태가 되어 800년 이상 세계에서 군림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완코브는 우연히 같은 이름일 걸지도 모르지만 자신들이 신의 후예라면서 으스대는 천룡인들 중에서도 최고 권위인 오로성이 굽신될 대상이 달리 누가 있겠어. 또한 네가 본 구름 위에서 나라를 멸망시킨 무언가가 정보가 쓰고 있는 무기라면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건 베가펑크밖에 없다고 라고 말하면 만약 이무가 사용한 무언가가 과학병기 혹은 무기라면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이는 베가펑크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무는 베가펑크의 발명품인 마더프레임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드래곤은 잠깐 이반 베가펑크는 그런 명백한 살인도구를 만들진 않아 라고 말했고 이안코브는 그렇다면 고대병기라면 어때? 이 말에 병기를 소지하고 있다면 왜 지금까지 쓰지 않은 거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로성이 원진 싸움은 종전을 맞이한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기에 아직 세계정부에서조차 루루시아 왕국을 멸망시킨 무언가를 자유자재로 다룰 만한 힘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기는 고대병기 우라노스로 추정되며 베가펑크의 마더프레임은 결국 우라노스를 작동시킬 수 있는 엔진으로 추정됩니다.